네. 요가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책을 정리했어요. 마침 정리해놨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결이요. 연결, 커넥트. 그러니까 제가 24살 때 약간 우울증이 되게 심했었는데, 그때 요가를 하면서 정말 많이 좋아져서 이 직업까지 갖게 되었거든요. 네. 근데 요가가 만병통치약 이런 우울증 치료제라기보다는 그때 왜 몸이 좋아졌고 마음이 좋아졌나 했더니 저는 그때 제 몸과 마음 상태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고 그냥 뭔가 이뤄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그런데 내 몸은 그만큼 팔로우를 안 해주고 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랑 현실과의 괴리가 커지면은 우울감이 발생을 하는 거더라고요. 네. 근데 요가를 하니까 딱 그 순간에 내 몸 상태, 내 근육이 얼마나 늘어나고 내 호흡이 어떻게 쉬워지고 그때 그 느낌들이 참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느끼다 보니까 신기하게 뭐 어떤 위로의 말이나 책보다 그냥 내 몸이랑 내 몸 자체를 느낄 수 있다는 그 시간이 되게 황홀하고 그 시간들이 쌓이니까 저한테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요가 강사 요기님, 지연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간단하게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랑 근황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요가 강사 3년, 이제 딱 만 3년 된 요가 강사, 한국에서 요가 강사 활동하고 있는 박지연이라고 하고요. 한국 나이로는 이제 31살 됐고, 이제 곧 32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나서부터는, 대면 서비스 업종들은 많이 이렇게 중간에 쉴 때가 많거든요. 지금 한국에서는 딱 한창 코로나가 3차 유행 중이라서 12월 달 내내 지금 쉬고 있어요. 11월 달까지는 또 일을 하다가 12월 달부터는 다시 쉬고 있고 네, 놀고 있습니다. 11월까지는 그래도 출근을 하신 거죠, 요가 강사로. 네, 10월 달까지는 출근도 하고 센터에도 출근하고 1대1 수업도 하고 했었는데 12월 달부터는 다 전면 운동은 금지시켜가지고 지금은 쉬고 있어요. 그러면 수입은 나와요? 없죠. 그냥 없죠. 프리랜서의 개념인 거죠? 네, 약간. 프리랜서 강사는 다 프리랜서라서 자기 한 네. 만큼 벌 수 있어요. 일이 있으면 버는 거고 없으면은 음, 이제 수입은 제로가 되는 거고 어,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겠네요. 저도 뭐 비슷한 응. 처지긴 한데 비행을 아예 안 어, 하니까. 어, 네. 근데 기획사분들도 근데 프리는 아닌 거죠. 프리는 아니죠. 프리는 아닌데 어, 회사가 워낙 어려워서 아, 몇 달 쉬었어요. 몇 달 쉬었다가 저희는 또 너무 어, 많이 쉬면 안 되니까 네네네. 돌아가면서 이제 조금씩 비행하죠. 예전에 응. 20일 정도 출근했다면 지금 한 2, 어, 3일 정도 음, 국내선만 하고 있어요. 이 직종을 바꾸신 거잖아요. 그러면. 네, 전에는 회사 다녔었는데 지금은 저는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저랑 잘 맞는다는 게 뭐냐면은, 요가 강사가 프리랜서기 때문에 딱 시간 제약이 없고 자기 할 일만 딱 하면 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원하는 대로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회사 다닐 때 하루 종일 한 8시간, 짧게는 8시간, 길게는 12시간까지 그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냥 음, 컴퓨터 앞에서 몸도 못 쓰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근데 육아 강사 하고부터는 계속 움직이고 조금 더 사람들이랑 더 대면하게 되고 지금은 또 못하긴 하지만은 네 음. 그런 점들 시간 활용이 좀 자유롭고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할 수 있다는 그 두 가지 점이 저랑 되게 잘 맞아서 다른 여타의 단점도 있지만은 저는 강사 생활이 회사원보다는 훨씬 만족스럽고 진짜 회사 다니면 기지개 한 편 음, 안 펴잖아요. 안 일어나기 펴서 전까지. 그쵸 굳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데 몸을 이렇게 그쵸 움직일 컴퓨터 수 보면서 있다는. 그럼 몇 응, 시 정도에 응, 시작을 해요? 새벽 반도 있고 요가들은 응, 저녁 응. 반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네, 선생님마다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 수업은 거의 없고요. 오후에 평균 출근 시간대가 5시 반, 6시?
사람들 퇴근할 때 저는 이제 출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음, 9시나 10시까지 일하게 되고, 그렇죠. 그럼 4시간, 이렇게만 일하는 거네요? 3시간 반 예, 하루에?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긴 하는데, 그냥, 그냥 딱 일하는 시간만 하면 한 3시간? 네. 두세 시간 정도 하는데,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또 들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다 포함하면은 5시간 정도 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음. 시간에는 주로 뭐 하셨어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 하고요. 요가 강사다 보니까 네. 요가랑 명상 짧게 하고 거의 오전 시간 자유롭게 보내요. 그냥 하고 싶은 공부 한다던가 드라마 볼 때도 있고 책 볼 때도 있고 그 점심 이렇게 차려 먹고 또 수업 준비 2시부터 한 4시까지는 수업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출근 시간 돼가지고 음, 출근하게 되는 그래서 음, 거의 그냥 월화수목금 이런 루틴으로 살고 있었죠. 그럼 요가 하지 않을 때 다른 거 이제 관심 분야 같은 게 있어요? 사실은 최근까지 또 소설 쓰는 거 배우러 다녔었거든요. 지금 또 네. 코로나 때문에 올스톱 돼가지고 잠깐 또 쉬고 있는데 소설 글 쓰는 것도 재밌어가지고 글쓰기 특히 소설 같은 거, 에세이 같은 거 이런 산문 좋아해서 가끔 소설도 쓰고 그 글은 거의 맨날 쓰는 것 같아요. 맨날 블로그에 짧게 쓰던가 일기라도 쓰던가 해서 네. 소설 보니까 나의 파산 이야기, 나의 파산 그거 시나리오, 어떻게 이거 그거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인터뷰에 대한 조서가 탁월하신데요. 아니, 인터뷰어에 대한 조사? 굉장히 짧게 조사하긴 했는데, 네. 그 파산 시나리오 소설이긴 하지만 약간 자기 네. 에세이 같은 소설인 것 같더라고요. 그쵸. 얼핏 봤는데. 거의 자전적 소설이죠. 거의 네. 에세이와 픽션 사이에 있는. 그거 얘기 잠깐 해주세요. 그거요? 그거 왜 시작했냐면은 혹시 상진이 아티스트 웨이란 책 아세요? 왠지 아실 것 같은데. 몰라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 아티스트 회의요? 아티스트 웨이라고 요 책인데 네. 아티스트 웨이라고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어, 12주간의 창조성 워크숍이라고 조금 삶이 되게 재미없고 나의 창조성이 좀 되게 막혀 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좀 약간 답답한 상태. 그런 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저자가 12주 동안 할 수 있는 워크숍을 이렇게 책으로 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혼자 했었었는데 어느 날은 좀 혼자 하는 게 조금 기력이 딸리는 것 같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하게 되었고, 아티스트 웨이 모임을 하게 된 거, 이 워크숍을 함께 하는 모임을 직접 12주 동안, 주최하셔가지고. 네, 주최해서 제가 블로그로 모아서 한 8분, 9분이랑 같이 했었어요. 네. 주차가 쌓이면서 각자 같은 이 책으로 만났지만 하고 싶은 방향성이 되게 달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설을 쓰고 싶었고, 근데 제가 소설을 쓰지 못하고, 뭐 이런 창조성에 관련된 활동을 하지 못한 이유가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음, 하게 되면은 돈 못 벌까 봐. 지금 예전에 시작하려고 할 때. 네, 시작하려고 할 때 좀 네. 뭔가 내가 좀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어야지. 내가 소설도 쓰고 내가 하고 싶은 예쁜 거 찾아다니고 아티스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거기 있던 한 친구가 되게 통찰력 있는 친구였는데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가 만약에 돈이 없어서 이걸 못한다고 했는데 정말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돈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소설로 한번 써봐라. 파산했을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미리 네가 소설을 써봐라 해서 그래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썼죠. 음, 그 내용 잠깐 또 읽어주세요. 그러면 쓴 소설의 내용. 쓴 내용, 네. 그 내용은 제가 당시에 갖고 있는 돈이 300만 원이었거든요. 네. 전 이게 처음 재산이 시작할 300만 원 때요? 시작할 때. 네. 300만 원을 다 써버리면은 내가 그거 지키느라고 아둥바둥 하는데 그거라도 지키려고 300만 원을 다 쓰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그때는 코로나 터지기 전이어서 어디 여행을 간다라고 기획을 했어요. 제가 터키를 되게 좋아하는데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고 옛날부터 되게 가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그 돈이 없다는 핑계로 못 갔었는데 터키 여행을 한번 가면 어떨까 해서 터키 여행권을 티켓을 끊는 걸 시작으로 가서 돈을 되게 쓰고, 어쨌든 약간 그래서 돈을 되게 다 썼을 때 어떤 느낌일지 그런 소설을 썼는데, 실제로 제가 그 소설을 쓰면서 터키 여행 티켓을 진짜 샀어요. 어, 그래서 네. 샀어요. 이게 올해 초였어요. 올해 1월 달에 샀는데,
이제 3월 달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렇게 못 가게 되긴 했는데 어쨌거나 네. 진짜 터키 여행 티켓을 샀었고 이것저것 여행을 위한 준비를 실제로 했었었는데 그래서 300만 원이 좀 이게 점점 줄잖아요. 주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게 300만 원이라는 게 뭐 당장 나를 지키는 돈이기도 하지만은 이거 없다고 해서 내가 당장 죽는 것도 또 아니었다는 거를 그 소설에 쓰고 그 소설에 있던 일들을 약간 현실화시키는 작업들을 실제로 했었어요. 그 소설을 쓰고 나서는 조금 돈에 대한 두려움, 내가 돈이 잔고가 거의 제로 지점까지 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그때 한번 조금 이렇게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월세도 내고 계신 거죠? 월세 아니요. 아, 제가 그렇구나. 네, 제가 그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렇게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어. 만약에 월세까지 있었으면 조금 더 주저주저 했을 텐데, 어쨌거나 월세를 안 내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돈이 없어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컸기 때문에 그걸 한 번쯤은 마주하고, 실제로 돈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를 아예 없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는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거 과제 내준 친구한테 아직까지 되게 고맙고. 이게 되게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있었던 일을 다시 일기로 쓰는데 먼저 네. 선행해서 일기처럼 쓰고 그거를 실제로 이행하게 되는 경험을 하신 거네요. 네, 저도 처음에 항상 뭔가 회고하는 의미로 글을 썼는데 그렇게 약간 예언처럼 미리 이렇게 써놓고 하니까 그 또 한번 써놨다 보니까 이게 어쨌거나 그림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흘러갈 거, 실제로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그림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안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저지른 것 같아요. 뭔가 예행 연습으로 소설로 한번 저질러 보고 실제로 저지르니까 생각보다 덜 무섭고 또 재밌잖아요. 내가 예언을 했던 게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네. 그래서 그 내용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미있게 봤거든요, 저는. 아, 진짜요? 저도 1년 전에 써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뭔가 돈 쓰는 내용이었던 거. 돈을 쓰고, 돈을 이렇게 점점점 잔고가 줄어가고, 그랬는데, 묘하게 그걸 쓰면서도 점점 잔고가 줄어가는데 굉장히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그 해방감이 아마 그 소설 속에도 나타났을 텐데, 잔고가 줄면은 되게 두려워했었는데 그걸 정말 내가 저지르고 싶은 어떤 일, 여행에 가서 돈을 쓴다든지 사고 싶은 물건을 산다든지 항상 비싸서 못 샀던 것들을 그때 사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돈을 쓴다는 느낌이 되게 옛날에는 돈이 없어지면 두려움, 돈 없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쓰면은 되게 불안한 데가 아니라 그 쓰는 순간에 되게 해방감, 이 맛에 돈을 버는 거지. 맞아, 내가 그렇게 돈을 아둥바둥 모으려고 이렇게 돈을 모은 게 아니라 이걸 다시 정말 내가 원하는 데 쓰기 위해서 버는 거지 해서 그 쓰는 순간에 굉장히 뭐랄까 해방감과 쾌감 같은 게 많이 느껴졌는데 그런 내용들이 소설 속에 담겨 있어요. 돈을 쓰면서 사람들은 즐겁기도 하지만 약간 두려움 같은 게 사실은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을 썼으니까 내 잔고가 줄어드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 없이 써버리니까 훨씬 더 즐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실제로도. 네, 사실 두려움이 아예 없진 않은데 그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큰 경험을 그때 거의 살면서 처음 해본 것 같아요. 뭔가 돈 쓰는 것에 대한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다들 그렇겠죠. 두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특히 요즘엔 어렵기도 하니까. 네, 그냥 여담으로 지금은 잔고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1년 전에 잔고가 300만 원이었는데. 이거 진짜 재밌는 건데 그때 이후에 되게 신기하게 제가 올해의 제가 항상 한 3년 전부터 제 블로그에도 있는데 항상 한 해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정하거든요. 네. 정한 대로.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정해놓으면 정말 그것에 대한 탐구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키워드는 2가지였는데 하나가 관계였고 두 번째가 돈이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한 30년 동안 되게 아등바등 할 때는 돈이요 안 모였는데 제가 올해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잔고는 역대 최고입니다. 엄청 많은, 다른 사람에 비해 엄청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역대 최고. 지금까지 제가 역대 최고예요. 제가 살면서 찍었던 역대 최고. 수입이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은 지출이 더 줄은 건가요? 수입이 더 늘어난 것도 있고요. 제가 뭔가 돈에 대한
뭔가 그게 제가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돈이 없다는 자격지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나의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도 별로 없었는데 올 초에 그렇게 돈에 대한 두려움을 한번 마주하고 돈 쓰는 그 약간 두려움만 아니라 즐거움을 알게 되고 그냥 그 다음에 이어서는 제가 한번 좀 아팠었는데 그 아팠었던 내용을 토대로 블로그에 글을 좀 썼어요. 근데 네. 그 글을 쓰고 나니까 저한테 개인 레슨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개인 요가 레슨 문의가. 네.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래 더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개인 레슨을 하면서 수입이 늘다 보니까 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그리고 또 그 돈을 즐겁게 쓰는 방법도 알았으니까 그 옛날에는 좀 불안해서 쓰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뭔가 돈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네. 뭔가 불안하니까 전 특히 뭘 배우는데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배우는 게 정말 그게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것보다는 이걸 배우지 않으면은 제가 되게 그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배웠는데 올해는 그냥 딱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고 쓸데없는 데 안 쓰니까 그렇다고 돈을 안 쓰지 않아서 사고 싶은 거 많이 샀거든요. 네. 사고 싶은 뭐 그릇이나 이런 것도 많이 샀는데 오히려 소비에 있어서는 되게 스트레스 없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이렇게 연말되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오히려 자신감을 얻었고 그다음에 네. 그러면서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가지고 네. 돈이 계좌 잔고가 늘고 네. 자신감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수입도 더 늘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럼 네. 네. 관계 항상 자신감 네. 얘기해 주세요. 이게 또 들으시는 분이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돈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항상 자신감이 넘친다, 그런 상태는 아닌데, 항상 네. 이렇게 부침이 있잖아요. 사람이 좀 이렇게 괜찮을 때도 있고, 좀 떨어질 때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돈을 버는 의미, 내가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 보면은 정말 그 돈을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뭔가 두려움이라든지 뭐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쓰시는 돈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그래서 네. 혹시 이거 보시는 분이 있다면은 나의 그런 내가 돈을 어떻게 언제 쓰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은 돈을 좀 모으는데 좀 보탬이 되실 거예요. 제가 엄청 돈을 많이 모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삶과는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네.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은 네. 또 올해 키워드가 2개라고 했잖아요. 돈이랑 관계. 네. 관계에 대한 거는 또 어떻게 올해 업그레이드 되었나요? 이거는 진짜 많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저는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겁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두려움도 있고, 어디 나가는 거 되게 떨리기도 하고, 오늘도 인터뷰 하는데, 인터뷰 하기 한 5분 전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명상하고 왔어요. 약간 5분 짧게 명상하고 왔는데, 그래서 특히 사람들 앞에 나설 때, 어릴 때부터 그랬고, 내가 잘하고 뭔가 완벽해야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은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년이 특히 그게 심한 때였고, 그래서 사람들이랑 만나는 걸 거의 거부했거든요. 최소한의 일하는 거 빼고는 그냥 집에만 있고, 사람들이랑 얘기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가족들이랑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있고 내 상태가 괜찮아지면 나가야지 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이게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관계를 끊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혼자 있었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더 우울증이랑 공황장애가 심해지는 인터넷에 보면 그런 분들 되게 많기도 하고 저도 역시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오히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대면이 아니더라도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돈이랑 또 연관이 된 건데 돈을 써도 괜찮다는 거를 실제 해보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내가 돈이 이만큼밖에 없어도 쭉 잘 썼을 때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관계도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너무 무섭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안 나가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돈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좀 풀리고 나니까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내가 좀 부족해서 내 수업이 좀 별론 것 같아서 더 움츠러들면은 더 쪼그라드는 게 맞는데 그래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나가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조금씩 많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더 해보기도 하고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올해는 되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기쁨 같은 것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내 얘기를 좀 들어주기도 하고 그게 네. 고맙다 보니까 나 역시도 더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쌓이면서 오히려 더 자신감이 되게 붙기도 하고 뭔가 약간 저에 대한 피드백이 와도 그거를 너무 이렇게 곡해하기보다는 그 피드백 해주시는 것들 중에 들을 만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상처받고 더 움츠렸을 텐데, 물론 상처 지금도 받지만 그런 피드백을 들으면은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시 나가면 되니까, 이거 한 번 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서 저는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지 않은 모습들로 더 나서니까 더 좋았어요. 아, 내가 그렇게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고, 이런 자의식이 조금 내려놔주다 보니까 반대로 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도 다 완벽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부족한데 그냥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쵸. 그렇게 막 성격 좋고 뭐 잘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사람들이랑 관계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가끔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뭐 싸우면 또 어때 화해할 수도 있고 그냥 안 보면은 또 안 보는 거고 네. 그래서 그냥 나는 항상 그 저 안에 갇혀가지고 완벽해야지 어떤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뷰 같은 것도 대단한 사람이 돼야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나서서 할 수 있는 거고 나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에 누군가 또 오히려 위안을 받기도 하고 네. 그럼 그러네요. 그래서 저 인터뷰 자체가 워낙 완벽하지 않은 이 인터뷰어잖아요. 일단 줌으로 하고 뭐 네. 처음에 뭐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뭐 녹화도 잘 안 되기도 하고 질문도 응, 뭐 엉뚱하고 그래도 그냥 응, 이걸 또 보는 사람도 있긴 뭐 거의 없지만 거의 없어요. 응, 거의 없는데 몇 명 응, 봐요. 몇 명 친구들 지인들 몇 응, 명 보고 또 아, 제가 응, 인터뷰하면 응, 전희님도 보실 테고 응, 응, 네, 그쵸. 지혜님 친구분들도 응. 보실 테고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 정도만 봐도 뭐 응, 충분한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응, 생각을 하고 응, 뭐 다른 정말 응, 전통적인 인터뷰어처럼 뭐 수천 명이 보고 응, 이러는 건 아니니까 응, 100명대 이하로 그냥 네, 잠깐씩 훑어보는 정도이기도 하고 응, 정독해서 보는 응. 사람은 친구들밖에 없거든요, 사실. 좋은 친구들 많이 주셨네요. 사람들을 만나는 거 원래는 좋아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 네, 나선 게 컸나 봐요, 응.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거의 제가 한 2주 정도 12월 달부터는 거의 안 나오고 집에만 있거든요. 네. 응. 그때 더 느낀 건데, 제가 뭐, 나가서 뭐 잘하고 뭐 그런 것도 물론 되게 좋아하고, 일 잘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누군들 안 그렇겠지만은, 음, 전 특히 그런 경향이 더 있긴 한데, 근데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람들이랑 만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과 새로 음, 만나서, 이게 혼자 이렇게 방 안에서 혼자 뭔가 공부하고 일하는 건 재미가 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무슨 의미인가 싶고, 이렇게 공부해서 나눠야지 재밌는 거지. 이걸 나 혼자 보는 건 참 재미없다라는 생각을 이번 2주 동안 진짜 밖에 못 나왔거든요.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응, 그러면 응. 이 줌으로라도 만날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아, 그니까요. 그래서 이번 오늘 계기로. 인터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와, 사람 만났다. 요가 강사도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사람들 어쨌든 맞아요. 뭐 대화는 안 응, 하지만 실제 응, 대면을 하니까. 응.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꼭 그 말로 만나는 게 아니라 몸과 몸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이거 요가 네. 강사는 회원님들과. 그래서 그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몸이 들려주는 소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냥 음, 이렇게 말로 하는 거 말고 이렇게 그 사람의 몸짓이라든지 그냥 현재 있는 몸의 상태로 들려오는 것들, 호흡으로 들려오는 것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좀 좋더라고요. 그렇게 누군가를 몸과 몸으로 만나는 거, 실제로 음, 만나는 거. 음. 나쁘지 요가를 않은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책을 정리했어요. 마침 정리해놨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결이요. 연결, 커넥트. 음, 그러니까, 제가 24살 때 약간 우울증이 되게 심했었는데, 그때 요가를 하면서 정말 많이 좋아져서 이 직업까지 갖게 되었거든요.
네. 근데 뭐 요가가 만병통치약 이런 우울증 치료제라기보다는 그때 왜 몸이 좋아졌고 마음이 좋아졌나 했더니 저는 그때 제 몸과 마음 상태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음, 없었고 그냥 뭔가 이뤄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그런데 내 몸은 그만큼 팔로우를 안 해주고 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랑 현실과의 괴리가 커지면은 우울감이 발생을 하는 거더라고요. 네. 근데 요가를 하니까 딱 그 순간에 내 몸 상태, 내 근육이 얼마나 늘어나고 내 호흡이 어떻게 쉬워지고 그때 그 느낌들이 참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느끼다 보니까 신기하게 뭐 어떤 위로의 말이나 책보다 그냥 내 몸이랑 내 몸 자체를 느낄 수 있다는 그 시간이 되게 황홀하고 그 시간들이 쌓이니까 저한테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음, 그 전까지는 내가 나랑 연결이 안 되어 있었는데, 내가 내 몸과 마음 상태를 등한시했는데, 내 온몸과 내가 이렇게 정말 다 하나가 되니까 굉장히 뭔가 회복이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회복이 됐어요. 점점 이렇게 회복이 음, 돼서.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계속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요가를 지금까지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이 연결감을 찾는 거. 연결감을 찾는 거. 두 번째는 여기서 시작되는 건데 그 연결감을 찾게 되면은 본연의 내가 세상에 발휘하고 살아야 될 잠재력 같은 게 깨어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회원님들도 그렇고 처음에 다 같이 요가를 시작했어도 이제 요가를 시작해서 몸이 좋아지면 하고 싶은 건 되게 다르거든요. 누군가 네.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글을 쓰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내 몸과 마음의 안정권에 접어들면은 그런 것들이 되게 피어나는데 저는 제가 이걸 하면서 점점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되고 이런 것들 조금씩 이렇게 피어나게 되는 그 과정들이 되게 즐거워서 음, 이것 때문에 요가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저에게 제가 만나는 분들께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런 것들도 음, 있다라는 거를. 음. 음,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일단 있어야 음, 네, 나를 알게 되는 거니까 관심을 계속 네, 가지면서 이런 우울감이나 이런 거를 치유하고 음, 나면 음. 더 깊은 관심을 가지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첨가하고 싶은 거는 네. 이게 내가 조금 치료가 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음, 이게 당장 나 살기 바쁜데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조금 내가 치유되고 나면은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또 한번 치유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 음, 그냥 나 혼자 내 세계에 빠져 있으면 난 뭐도 별로고 내 가정 환경도 어때고 나의 트라우마 뭐뭐가 있고 그래서 나는 굉장히 좀 되게 아래로 쪼그라드는데 조금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니고 다른 사람 나름의 고충이 있고 되게 나는 그 많은 고충들 중에 하나를 또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이게 심각해지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고 다 같이 힘들고 되게 잘 사는 것 같은 저 사람들도 막상 보면은 또 힘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또 한 번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요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할 때 그냥 나만 잘 되자고 하면은 결국 그것도 다시 강박으로 빠지는 것 같고 이렇게 내가 좀 회복이 돼서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은 또 한 번 진짜 치유가 일어나서 음. 드디어 좀 약간 감옥에서 좀 빠져나온 느낌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응, 실제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응, 힘든 응. 것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네. 힘든 건 또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굳이 관심이 그래. 아니더라도. 네. 저렇게 힘들게 사네. 그러면 응, 응, 이 정도야. 예를 들어 코로나 이렇게 보면 응, 응. 직업 잃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파산한 사람도 되게 많은데, 아, 그쵸. 월급 좀 못 받는 거 뭐 응,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월급 안 받고 응, 이러면 내 생각에 응, 응, 이런 힘든 세상 이럴 응. 텐데 다른 사람들 네. 보면 더 힘드니까 네. 그럼 뭐 요즘은 건강만 하면 다행이지 뭐 이런 그쵸. 생각이 들면 마음이 맞아. 편해지더라고요. 응. 그런 그래서 것도 오히려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 얘기를 좀 많이 찾아보고 들었을 때, 그렇게 또 나만 힘든 것을 좀 빠져나왔을 때, 그렇게 좀
위안이라고 하면 너무 죄송하긴 한데 음. 조금 낫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조금 더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네. 지연 씨가 느꼈을 때 내가 더 원하는 걸 음. 알게 된 건 뭐가 있을까요? 요가를 하면서 느꼈. 아, 일단은 되게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뭐 사람 포함해서 뭐 다른 존재도 다 포함되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그래서 뭔가 연결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그 전에는 저 되게 이기적으로 지금도 이기적이긴 한데 살았거든요. 혼자 이렇게 이거 경주마처럼 일이 더 잘하고 막 뭐 하고 그런 거였는데 요가하고 시간이 쌓이면서 그런 연결됐을 때 진짜 행복함을 느꼈어요. 저는 돈이 되게 엄청 많아도 그거 혼자 다 쓰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별로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좋아하는 음식? 내가 옛날엔 되게 뭐 브라우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브라우니보다는 더 스콘을 좋아하고 이게 네. 저는 약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 취향이 섬세해지면 섬세해질수록 조금 더 자기 삶을 원하는 방식대로 채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점점 이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닌 게 뭔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까? 네. 이 자체? 좀 뭔가 약간 답변이 제대로 근데, 이해할 것 네. 같아요. 내가 진짜 응, 좋아하는 응, 거, 원해서 하는 응, 것과 응, 뭐 응, 식당으로 갈 때도, 식당 갈 때도, 나 그냥 응. 아무거나 먹지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걸 내가 확실히 알고 맞아요. 있을 때, 응. 그게 되게 기분 네. 좋거든요. 그거 엄청 기분 좋잖아요. 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응, 좋아해요. 제가 누가, 어, 너 이거 좋아하지? 확실히 다 응, 알고 있을 때, 나 네. 좋아. 확실히 얘기할 수 응, 있고, 얘기해 줄 응. 때 훨씬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좋아하는 거를 그래도 좀 알고 있다는 거는 서로 좋은 일인 거. 나도 되게 좋고, 네. 보통 내가 좋아하면은 같이 있는 상대방도 보통 불편해하지 않고 좋잖아요. 네, 내가 그쵸. 편하게 있으면은 그래서 좀 그럼 그거예요. 바로 그거. 삶을 근데 편하게 하는, 음,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진짜 확실하게 아는 거. 좋아하는 게 네. 저도 그렇지만은 보통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왜냐면 너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 그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 유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응, 참, 응, 행복으로 가는 응, 숏컷을 응, 모르는 응. 거죠, 그러면. 안타까운 그쵸. 얘기지만. 근데 모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너무 이렇게 그 어디에 그 팔로우 하게끔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그쵸. 때문에 음. 저는 그래서 이게 싫어. 제가 응, 생각해 응, 보니까 좋아하는 거는, 응, 어, 몸을 움직이는 걸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하루에 어떤 몸을 거? 이렇게, 응, 운동을 응, 한다던가, 뭐 응, 그런 걸 해야 하루가 뿌듯해져요. 운동 갔다 오면은 기분 좋고, 음, 그랬는데, 응, 지금은 응, 하루를 시작할 때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응, 아침에 눈 딱 뜨면 바로 응.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 어떤 운동 일단 하세요? 지금은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응, 저희 콘도에 체육관이 있거든요. 옥상에. 응, 그래서 응, 일단 눈 뜨자마자 씻지도 않고 그냥 옷 갈아입고 바로 응, 새벽 6시가 응, 되든 뭐 8시가 응, 되든 일단 응, 올라가서 1시간 응, 정도 뛰고 오면 응.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잖아요. 하루가. 시작을. 네, 그럼 하루 네. 종일 기분이 나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일단 내가 원한 걸 했으니까. 음, 예전에는 저녁에 운동을 제가 주짓수 요즘에 하는데 주짓수 갔다 오면 음, 기분이 그렇게 좋고 음, 음, 그랬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운동 갔다 와서 기분 좋지 뭐. 음, 당연히 그런 운동 갔다 오면 음, 기분 좋지 이랬는데 음, 그 주짓수 못 가는 날에는 기분이 음. 좀 다운되어 있었거든요. 오늘 운동 못했네. 일 때문에 며칠 음, 동안 음, 일주일에 한 3번은 해야 되는데 비행 너무 많아서 못했네. 이런 다운이 음, 있었는데 그럴 필요 음, 없이 눈 뜨자마자 뭔가를 하면 음, 음, 그런 고민 해방이 되잖아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걸 다 한 음, 거니까. 음, 나머지는 뭐 다른 거 뭐 소소한 음, 것들은 좀 변화가 있어도 크게 영향을 안 음. 받더라고요. 진짜 몸 쓰는 게 되게 중요하신가 보다. 네,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몸을 알아가는 게 음. 행복의 첫걸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자기의 그런 제일 중요한 코어가 뭔지 알고 있는 거는 진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아침에 운동만 해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그쵸. 흔들림이 적은 거잖아요. 네, 일단 오후에 뭐 또 하고 싶은 거는 또 운동이지만 안 한다고 음, 해서 뭐 음, 기분 나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욕구 불만이 일단 없어지는 거잖아요. 음, 몸 쓰는 것에 대한 욕구가 네, 그쵸. 크시군요. 살아있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그 살아있게 되는 순간이 언젠지 잘 체크해두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누군가는 먹을 때일 때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때일 때도 있고. 음,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 연결되는 거 저도 음. 좋아하니까 이렇게 인터뷰도 하는 거고. 저 진짜, 전 지금 좀 살아있다고 느껴요. 지금. 음, 이렇게 누군가 만났을 때. 음, 타인을 통해서. 그 올해 키워드 아직 관계랑 음. 돈 더 공부하고 싶은 거죠? 올해까지 어, 계속 또.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참 잘 정했고, 결국 또 관계랑 돈은 연결돼 있다는 것도 많이 느꼈어요. 돈도 뭔가 내가 항상 내 주변의 것들 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제일 컴플렉스고 제일 두려움이었던 돈의 관계가 좀 좋아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되게 좋아지고 그래서 뭔가 어떤 관계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면은 그래도 그거는 마주하고 가야지 그걸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관계들이 되게 좋아진다는 거를 올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응, 올해 계획했던 응, 목표가 응. 또 있나요? 그 올해 말고. 목표? 응. 네. 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보름 정도 남았는데. 올해 안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원래 목표가 뭐였어요? 목표는 아니고, 사실 이제 목표는 없어요. 이제, 음, 그냥 키워드만 정해놓고 공부하는 거고, 그거는 공부가 잘 된 것 같고, 내후년에 내후년에도 그냥 계속 해나가면 될 것 같은데, 잠깐 다만 아쉬운 거는 남자친구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또 네. 연말에 보통 많이 생기거든요. 진짜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러니까 연말 정말요? 새해 기념으로 또 금방 또 모르죠. 인연을 금방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진짜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내년도 계획도 좀 세우셨어요? 키워드 만드셨어요? 키워드는 제가 딱 마지막 주에 정리하기 때문에 아직은 뽑진 않았어요. 음, 만약에 하게 되면 블로그에 올라올 건데, 네. 할 건데, 음, 근데 지금 딱 떠오르는 키워드 하나는 커뮤니티. 조금 올해 관계의 소중함을 되게 많이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느낀 행복이 되게 크기 때문에, 내년에는 커뮤니티를 조금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음, 특히 저랑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강사님들 커뮤니티 지금 되게 힘드실 테거든요. 저랑 마찬가지로. 네. 근데 힘들 때일수록 조금 더 움츠러들게 되고 약간 더 내 밥그릇 뺏길까 봐 되게 아둥바둥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음, 물론 그렇고. 네. 근데 그럴 때 오히려 같이 머리를 맞대게 되면은 조금 더 이 돌파구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를 제가 지금 온고잉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번 주부터 네. 한국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격상돼가지고 거의 웬만해서는 카페도 안 열고 아무 데도 못 나가고 저도 일을 못 하게 돼서 그래도 계속 움츠러져 있으면 계속 다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글 쓰는 거랑 요가랑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평소에 하고 싶던 스터디 이렇게 세 개 묶어서 같이 이렇게 이거 체크해주는 모임을 제가 이번 주에 만들었거든요. 이제 일주일 음, 됐는데 근데 아티스트 이게 이 세 웨이 가지 그 같은 거죠. 그거를 이제 맞아요 온라인으로 맞아요 진행하는 거죠. 그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이 세 개 하는 게 되게 내 삶을 잘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을 그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8명이서 같이 하다 보니까 8명이서 서로 되게 정성스럽게 이런 코멘트를 달아주거든요. 질문을 음, 많이 던지기도 하고. 근데 이 서로 그냥 딱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 안에서 오고 가는 그 소통의 과정에서 이게 더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것 같아서 뭔가 누군가 모였을 때 관심사랑 뭔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내는 그런 시너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금 어 그런 커뮤니티 좀 나랑 가치관이 비슷하고 지향하는 지점이 뭐 성격은 다를 수 있어도 지향하는 지점이 같은 분들
모아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육아 강사 커뮤니티를 좀 만들고 싶어요. 육아 강사들 커뮤니티가 없거든요. 그냥 구인구직 하는 거 빼고는 한국에는 그런 커뮤니티가 부재해서 그거를 만들어서 같이 힘든 시기 같이 공부도 하면서 약간 돌파구를 좀 찾으면은 저도 좋고 서로 힘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내년에는. 약간 관계 강화네요. 그죠. 그냥 관계에 1대1 물꼬를 또, 관계에서 딱 응. 일단 관계 강화시켜 놓는 공동체. 네, 공동체. 네. 공동체의 힘이 좀 큰 것 같아요, 진짜. 음, 뭔가 약간, 네, 그게 약간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내년의 계획 같은 거네요. 응. 지금부터 준비하고 내년에, 있는. 네, 이렇게, 그리고 이게 되면은 다른 일들은 되게 술술술 풀릴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커뮤니티가 생기면은 내 일도 잘 되고, 나의 그런 관계들 같은 것도 이걸 통해서 풀어나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이 관계가 네, 이런 공동체가 잘 형성되는 응,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내년에는, 커뮤니티 만들기를 음, 꼭 해보고 싶어요. 네. 인생 목표가 있을까요? 음, 인생 목표요? 네. 갑자기 그 인생 목표? 근데 결국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사랑으로 사는 거. 음, 그러니까 꼭 사랑이 연인간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조금 사랑을 많이 베풀고 저도 많이 사랑을 받고 싶고요. 음, 음, 그냥 사랑이 첫 번째인 삶을 살고 싶어요. 음. 거창한가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아, 그 진짜요? 삶이 계속 끝까지 가는 그날까지 음, 사랑하고 음, 베풀고 사랑받고 사는 것. 네. 이게 모든 사람의 어쩌면 음, 궁극적인 음. 목표 같기도 하네요. 그쵸.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뭔가, 사는 거니까. 네. 뭐, 더 성공하고 돈을 벌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냥 그 단계인 거지, 그 자체가 목표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어, 그렇다면은 내가 사는 이유는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면은 그냥 그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그 순간들이 좋아서 이 생을 좀 지속한다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 되게 혼자 있으면서 많이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를 또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쵸? 네,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수단이자, 음, 과정으로. 네. 뭐, 이제 이 음, 30대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만으로. 네. 30대이긴 하지만 30대 이제 초입에 음, 있는데 음, 30대의 어떤 계획 같은 게 음. 있을까요? 30대의 계획? 네. 10년 정도에 일단, 어떻게 살고 싶다 이런 거. 10년 정도? 지금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10년 정도면은, 일단, 저 독립을 하고 싶고요. 음, 독립은 돌아오는 해에 하고 싶어요. 올해, 2021년에 하고 싶고, 되게 예쁜 공간을 마련하고 싶어요. 제 집이 집 플러스 어떤 공간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고, 저는 사업하고 싶어요. 지금은 사실 음, 사업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가원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고, 그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제가 여건이 된다면은 사람들한테 좋은 곳을 연결시켜주고 싶고, 제가, 일도 주고 싶고, 그래요.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네. 요가원을 응. 차린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사실 생각한 거는 요가원인데, 네. 좀 소그룹 요가원을 차리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마냥 사실 요가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 최근에 개인 레슨을 하면서는, 개인 요가 강습을 하면서는 심리 상담이랑 생활 습관 상담까지 많이 해드리거든요. 음, 근데 사실 그냥 요가 동작을 이행하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되게 절 찾아오시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삶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두루뭉술하긴 한데, 그래도,
그냥 약간 소그룹 요가원 운영하면서 오시는 분들 생활 습관이나 그런 것도 많이 상담해 드리고 같이 조금 더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법 찾기도 하고 그런 근데 그걸 어디 요가원에 소속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열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마음껏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다 해보고 싶은 거죠. 네. 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플러스로 마음 맞는 친구가 있다면은 그 친구도 함께 이렇게 그 친구한테도 적절한 페이를 주면서 이렇게 함께 같이 할 같이 수 하고 있게. 싶은 네, 그런 것들. 이거는 사실 30대라기보다는 내년, 내후년쯤에 하고 싶어요. 내년 플러스 내후년, 2년 동안 하고 싶은. 제가 굉장히 그렇게 시야가 넓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1년 이후에 계획을. 알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일기처럼, 일기가 아니죠? 소설처럼 만들어 네. 놓으면 또 쉽게 또 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제가 이제 한 네. 2주 동안 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소설을 한번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소설 네. 자주 써주시면 저도 네. 가끔씩 들어가서 열심히 보겠습니다. 금방금방 아, 읽을 수 있게 네. 해주셔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음. 인터뷰는 이 정도로 끝내면 될 것 같고, 저희 혹시 보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이야기 한마디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제 인터뷰를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왜 요새는 이렇게 1, 2분 보는 것도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감사드리고, 지금 웬만해서는 다들 힘든 시기 겪고 계실 텐데, 전 세계적인 재난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조금 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멀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병에 걸린 게 아닐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많이 소진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어쨌거나 또 반대편에 생각하면은 같이 이 전 세계적인 역사의 한 장면을 같이 걸어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조금 더 옆에 사람을 적보다는 동료로 생각하시면은 하루하루가 조금 더 버티기 쉽지 않을까,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하면서 여기서 저는 네,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에 좋은 말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네. 다 같이 잘 이겨내요. 네. 저도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거 물어보세요. 인터뷰 왜 하시게 된 거예요? 인터뷰 왜 하는지 사실 올려놓긴 했거든요. 동영상 아, 짧게. 진짜요? 그것도 이제 누가 물어봐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낸 음. 건데, 왜 네. 하게 됐더라? 지금 그때 대답한 거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음. 비슷한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면서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큰 힘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건 이제 개인적인 또, 목표고, 또 하나의 네. 목표는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주면서, 줌으로써 그 네.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음.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잘 음.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질문하지 않아도 음. 충분히 더 잘 음. 앞길을 잘 행복을 찾아서 잘 음. 진행대로 가시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음. 많은 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무슨 목표로 살지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네.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어떻게 음. 살아야지 한번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했고 또 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현 씨처럼 딱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 놓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음. 구독자분들은 음. 나도 저렇게 뭔가를 배울 점이 있다. 나도 내 음. 행복을 위해서 조금 더 음. 스스로 한 발 한 발 나가야겠다. 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어.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음. 있습니다. 혹시 하나 더 연결의 힘이 크다는 거를 느끼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아니, 계기라기보다 음. 글쎄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것 음. 같은데요. 근데 항상 타고나신, 타고, 근데 항상 지나고 나면 후회하잖아요. 왜 동료들이랑 학교, 음. 저는 음. 어렸을 때 제일 후회하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랑 더 이게 뭉쳐서 더 추억을 많이 만들지 못했을까. 그런 것들 좀 아쉽고, 대학교도 그렇고, 직장 생활에서도 그래요. 아, 내가 직장 생활, 그 전 직장에서 더 이게 끈끈한 친구로서 더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지나고 나면 항상 아쉬운 거죠. 아, 내가 직장에서도 사실 직장 동료로 만나는 게 아니라 친구로서 어차피 직장 떠나면 뭐 동료가 아니고 친구들만 연락하잖아요. 근데 직장 네. 상사도 다 친구가 될 수 있고, 직장 상사 형이 될 수 있고, 아버지뻘 삼촌 같은 동료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런 기회들을 많이 놓치고 지나왔구나. 항상 후회는 하죠. 네. 저 방금 얘기 듣는데, 갑자기 그냥 내가 먼저 사람들한테 손을 많이 내밀어야 되겠다 생각이 빡 들었어요.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네요. 네, 이렇게 인터뷰 마치죠, 그러면. 네, 근데 본인이 셀프 인터뷰 하신 건 없나요? 셀프 인터뷰는 아직 없습니다. 진짜요? 시간이 나면은 하나씩 좀 간단하게 올리긴 하려고요. 질문 근데 그것도 제가 저한테 하고 하나 질문 올리고 즉흥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그 인터뷰 이들한테 하나씩 질문을 받은 다음에 그거 모아서 하셔도 괜찮고 인터뷰한테. 네. 그러면 질문하신 거죠? 하신 걸 제가 네, 한 거죠 제가. 네, 저장해 놓겠습니다. 네. 네, 아마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입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인터뷰하면서 제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제 얘기도 하면서 뭐 같이 제 얘기도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쌍방인 느낌이 들고 저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인터뷰 네,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저도 감사합니다. 요가 강사 지연님이었습니다.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